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비동기 작업을 한 번에 묶어 다루는 두 가지 도구, task.wenol과 task.wenan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wait 키워드 하나로는 작업을 한 개씩만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서로 의존하지 않는 작업이 여러 개라면 굳이 한 줄씩 차례대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작업은 타임아웃을 걸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표준 도구가 바로 wenol과 wenany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비유부터 내부 구조, IL 분석, 그리고 유니티 실전 함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캐릭터 모델, 레벨 프리팹, 그리고 서버 플레이어 데이터를 모두 받아와야 한다고 해봅시다. 신입 개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코드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 모양입니다. 3, 4, 5번째 줄을 보세요. await 키워드를 한 줄에 하나씩 늘어놓고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작업은 서로 의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위 코드는 약 950mC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작업이 끝나야 두 번째가 시작되고 두 번째가 끝나야 세 번째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시작했다면 가장 오래 걸리는 400mC만 기다리면 되었을 텐데 무려 550mC를 그냥 버린 셈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로딩 1초가 사용자 이탈로 직결되니 이건 꼭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두 도구의 차이를 음식 배달에 비유해보면 아주 직관적입니다. wenol은 단체 회식과 같습니다. 친구 5명에게 각자 음식을 주문하라고 시키고 모두가 자기 음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야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합니다. 한 명이라도 늦으면 그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모두가 기다리는 거죠. 반면 wenany는 가장 빠른 배달을 고르는 상황입니다. 같은 메뉴를 세 가게에 동시에 주문해 두고 가장 먼저 도착한 가게의 음식만 받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도착해도 무시하거나 취소합니다. 이름 그대로죠. wenol은 모두 끝날 때, wenany는 어느 하나라도 끝날 때 완료됩니다. 이걸 시간축 그림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위쪽은 wenol입니다. 태스크 A, B, C가 동시에 시작되고 각각 200mC, 350mC, 500mC가 걸린다고 합시다. await task.wenol은 가장 오래 걸리는 태스크 C가 끝나는 500mC 시점에서 비로소 완료됩니다. 즉 가장 느린 작업의 시간만큼 걸리는 거죠. 아래쪽은 wenany입니다. 똑같이 세 태스크가 동시에 시작되지만 await task.wenany는 가장 빠른 태스크 A가 끝나는 200mC 시점에 즉시 완료됩니다. 나머지 B와 C는 끝까지 무시되거나 우리가 명시적으로 정리해줘야 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wenol은 가장 느린 시간, wenany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이제 가장 단순한 코드로 두 도구의 형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 wenol 예제를 보면 task. from result로 만든 A, B, C 세 태스크를 await task.wenol로 묶었습니다. 10번째 줄 주석을 주목해 주세요. 결과는 입력 순서 그대로 10, 20, 30이 들어있는 정수 배열입니다. 입력의 첫 번째가 결과의 첫 번째가 된다는 뜻이죠. 아래쪽 wenany 예제는 좀 더 미묘합니다. 19번째 줄을 보세요. await task.wenany가 돌려주는 건 결과값이 아니라 완료된 태스크 자체입니다. 즉, first 변수에는 past 태스크 객체가 들어있죠. 20번째 줄 주석이 그걸 확인해줍니다. 그래서 21번째 줄처럼 한 번 더 await을 해야 비로소 결과값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잠깐 await 키워드를 짚고 가겠습니다. await은 비동기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재 메서드를 일시 중지하고 호출 스레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반환하는 키워드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다시 이어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int 배열 r equal await task.wenol tasks라고 쓰면 tasks 안에 모든 태스크가 끝날 때까지 메서드가 멈췄다가 끝나면 결과 배열을 받아 다시 실행되는 거죠. 두 메서드의 반환 타입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결과값이 없는 일반 태스크를 묶은 wenol은 await 하면 void입니다. 두 번째 줄, 결과값이 있는 제네릭 태스크를 묶은 wenol은 await 하면 t 배열을 돌려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입력 순서대로 배열에 담긴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줄, wenany는 두 경우 모두 완료된 태스크 객체 자체를 돌려줍니다. 즉, 결과값을 얻으려면 한 번 더 await을 해야 합니다. wenol은 결과 모음, wenany는 가장 먼저 끝난 태스크의 정체. 이 두 단어로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wait task.wenol은 컴파일러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평행 어싱크라는 간단한 메서드를 컴파일해 IL을 들여다보면 사실 wenol은 그냥 평범한 정적 메서드 호출이고 진짜 마법은 await 키워드가 만드는 상태 머신에 있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면
이후에 살펴볼 함정과 패턴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분석 대상 코드는 단 3줄입니다. 평행 어싱크 메서드는 정수 태스크 리스트를 받아 await task.when올로 묻고 그 결과 배열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이 짧은 메서드가 실제로 어떻게 IL로 펼쳐지는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 평행 어싱크 본체부터 보겠습니다. 6번째 줄, 상태 머신 구조체를 로컬 변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11번째 줄에서 빌더를 초기화하죠. 이 두 줄이 어싱크 메서드의 시작 보일러플레이트입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쓴 짧은 코드는 사실 이런 상태의 머신을 동작시키는 코드로 변환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어서 14번째 줄을 보세요. 우리가 넘긴 태스크스 파라미터를 상태 머신 구조체의 필드로 저장합니다. 비동기 메서드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역 변수와 파라미터가 이렇게 상태 머신의 필드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야 await 후에도 다시 깨어났을 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7번째 줄에서 상태 필드를 -1, 즉 시작 전 상태로 세팅합니다. 그러고 나서 20번째 줄에서 빌더의 주소를 다시 꺼내고 23번째 줄에서 빌더의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해 실제 비동기 동작을 시작하죠. 이렇게 보면 평행 어싱크라는 짧은 메서드가 사실은 상태 머신 객체를 하나 만들어 시동을 거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로 변환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진짜 핵심인 무브넥스트 내부를 보겠습니다. 31번째 줄, IL0A 줄을 주목해주세요. 태스크점 매눌이 그저 정적 메서드 호출 한 번이라는 점이 보이시나요? 게이트키퍼 태스크 객체를 만들어 돌려주는 평범한 콜입니다. 이어서 32번째 줄, IL0B3에서 그 태스크의 get awaiter를 호출해 awaiter를 얻고 33번째 줄에서 그 awaiter를 잠시 보관합니다. 다음 줄에서 is completed를 확인하는데 이미 완료됐으면 동기 경로로 빠르게 끝내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7번째 줄과 38번째 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await unsafe on completed로 콜백을 등록하고 IL020에서 호출자에게 제어권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작업이 끝나 다시 깨어나면 41번째 줄, IL1이 3에서 getResult로 결과 배열을 꺼내는 거죠. 즉, await task.whenall tasks는 컴파일 관점에서 await 일반 태스크와 완전히 똑같은 모양입니다. 차이는 단지 여러 태스크가 모두 끝나면 완료되는 게이트키퍼라는 점뿐입니다. 그럼 그 게이트키퍼 태스크는 내부에서 어떻게 모두 끝나기를 기다릴까요?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게이트키퍼 태스크 박스가 있고 리메이닝이 3으로 시작합니다. 입력 태스크 A, B, C가 아래쪽에 있고 게이트키퍼는 각 입력 태스크에 continuation, 즉 continued callback을 등록합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너희 중 누구라도 끝나면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죠. 각 태스크가 완료될 때마다 interrupt decrement로 카운터를 일씩 줄이고 카운터가 0이 되는 순간 게이트키퍼가 셀리절트로 결과 배열을 채우고 완료됩니다. 만약 도중에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 컬렉션에 모았다가 모든 태스크가 끝난 뒤 어그리게이트 익셉션으로 묶어 셋 익셉션을 호출합니다. 즉 카운트다운 한 번으로 모두 끝나기를 기다리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방금 본 내부 동작을 4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웨놀이 호출되는 순간 게이트키퍼 태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돌려주는 바로 그 태스크고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둘째, 입력된 모든 태스크에 컨티뉴이드로 콜백을 단다. 너희가 끝나면 내가 알아야 하니 알려달라는 약속이죠. 셋째, 카운트다운입니다. 내부 카운터를 입력 태스크 개수로 초기화하고 태스크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interrupt.decrement로 일씩 감소시킵니다. 넷째, 카운터가 0이 되면 게이트키퍼의 결과를 채워 런투 컴플리션 상태로 만들고 도중에 예외가 있었다면 어그리게이트 익셉션으로 묶어 폴티드 상태로 만듭니다. 한편 웨는이는 더 단순합니다. 컨티뉴에이션은 똑같이 등록하지만 첫 번째로 도착한 태스크만 게이트키퍼의 결과로 설정하고 그 뒤에 도착한 태스크들은 이미 완료된 게이트키퍼에 다시 쓰지 못해 조용히 무시됩니다. 인터럽트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악 없이도 안전하게 카운트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원자적 연산 클래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한 가지를 짚겠습니다. 웨놀이 돌려주는 결과 배열의 순서는 입력 순서와 동일합니다. 즉 가장 빨리 끝난 태스크가 인덱스 0이 되는 게 아니라 입력, 리스트의 첫 번째 태스크의 결과가 인덱스 0이 됩니다. 내부 구현이 입력 배열의 인덱스를 그대로 결과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처음 보면 직관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코드 작성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보장입니다.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300m초 뒤에 슬로우를 반환하는 태스크, 네 번째 줄에는 50m초 만에 패스트를 반환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await task.whenol의 slow, 패스트 순으로 넣었습니다. 결과 배열을 보면 7번째 줄, 인덱스 0은 slow, 8번째 줄, 인덱스 1은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가 훨씬 먼저 끝났는데도 결과 배열에서는 2번째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입력 순서가 그대로 결과 인덱스가 된다는 점을 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조금 전 IL 분석에서 본 것처럼 task.whenol 자체는 그냥 정적 메서드 호출입니다. 게이트키퍼 태스크 객체를 만들어 돌려주는 일만 하죠. 그 태스크를 비동기적으로 기다리는 메커니즘인 상태 머신, move next, await unsafe uncompleted는 모두 await 키워드가 컴파일러를 통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whenol이 돌려준 태스크를 일단 변수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await에도 다른 메서드에 인자로 넘겨도 모두 자연스럽게 동작합니다. 이 사실은 잠시 후에 볼 예외 처리 함정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제 실전 패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비교는 순차 대기와 병렬 대기입니다. 위 코드는 before에 해당하는 시퀀셜 어싱크입니다. 네 번째 줄의 for loop가 태스크 리스트를 한 바퀴 돌면서 여섯 번째 줄에서 태스크 하나하나를 await으로 기다립니다. 즉, 첫 번째 태스크가 끝나야 두 번째가 시작되고 두 번째가 끝나야 세 번째가 시작되는 구조죠. 유니티 시나리오로 보면 200mC짜리 에셋 5개를 이렇게 기다리면 약 1000mC가 걸립니다. 작업이 서로 의존하지 않는데도 단지 코드 구조 때문에 시간이 합쳐지는 거죠. 반면 F타임 평행 어싱크는 단 3줄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await task, whenol tasks 한 줄로 끝납니다. 같은 200mC짜리 에셋 5개를 이렇게 묶으면 5개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약 200mC 만에 끝납니다. 5배가 빨라지는 거죠. 코드도 줄어들고 성능도 좋아지니 작업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거의 항상 이 패턴을 써야 합니다. 그럼 두 패턴이 IL 레벨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시퀀셜 어싱크의 move next 내부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이건 루프 안에 await이라는 점에 주목해주세요. 세 번째 줄, tasks index i를 꺼내고 7번째 줄에서 await unsafe uncompleted로 콜백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8번째 줄, 9번째 줄에서 leave 명령으로 호출자에게 제어권을 양보합니다. 이 일련의 흐름이 루프 한 바퀴마다 반복적으로 실행되도록 컴파일됩니다. 즉, IL 레벨에서 보면 시퀀셜 어싱크는 태스크를 하나 기다림, 결과 저장, 다음 태스크를 기다림이 n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제 평행 어싱크의 move next입니다. 두 번째 줄, task.whenol 호출이 단 한 번 등장하고 게이트키퍼 태스크를 즉시 반환합니다. 여섯 번째 줄, await unsafe uncompleted 콜백 등록도 딱 한 번뿐입니다. 즉, 우리가 await한 게이트키퍼 태스크 하나만 기다리는 구조죠. 그런데 이 게이트키퍼는 입력 태스크들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다가 마지막 한 개가 끝나는 시점에 완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 한 번의 await이 n개 작업의 동시 진행 시간을 측정하는 셈이라 합산이 아니라 최대값만큼만 걸리는 겁니다. 비동기 코드 성능 차이의 핵심이 여기 IL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럼 whenol은 언제 쓸까요? 가장 흔한 용도가 바로 타임아웃입니다. 서버에 요청을 보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사용자에게 재시도를 안내해야 하는 시나리오죠. await만으로는 기다리는 시간 자체에 제한을 거는 동작을 표현하기 어려운데 whenol의 작업과 딜레이를 함께 넘기면이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패턴 코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서버 호출, 워크 태스크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줄, 같은 시점에 태스크.딜레이로 타임아웃 시간만큼 기다리는 딜레이 태스크를 만듭니다. 두 태스크가 동시에 진행되겠죠. 여섯 번째 줄, await task.whenol로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 먼저 끝난 태스크가 딜레이라면 시간이 먼저 지났다는 뜻이니 타임아웃 익셉션을 던집니다. 만약 워크 태스크가 먼저 끝났다면 11번째 줄처럼 그 태스크를 await해서 서버 응답 결과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whenol은 어느 태스크가 먼저 끝났는지 그 참조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equal 딜레이라는 참조 비교만으로 어느 쪽이 이겼는지 분기할 수 있는 거죠. 단넷 6 이상에서는 wait async라는 더 짧은 API도 있지만 내부 동작 이해를 위해 패턴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패턴을 더 짧게 줄인 버전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딜레이 태스크를 만들고 네 번째 줄에서 await task.whenol의 결과를 곧바로 딜레이와 참조 비교합니다. 같으면 타임아웃, 다르면 워크 결과를 await해서 반환합니다. 이 짧은 형태가 IL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ith timeout async의 move next 핵심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줄, 두 인자를 받는 task.whenol가 호출되어
게이트키퍼 태스크를 만듭니다. 9번째 줄, 어웨이 상태 머신을 거쳐 겟리절트가 완료된 태스크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줄, CEQ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CEQ는 두 객체의 참조를 비교하는 IL 명령으로 C샵의 이퀄에 해당합니다. 즉, 웨네니가 돌려준 태스크와 우리가 들고 있던 딜레이 태스크의 참조를 비교해서 이들이 같으면 딜레이가 이긴 것, 다르면 워크가 이긴 것으로 판정하는 거죠. 웨네니가 방금 완료된 태스크의 참조 그 자체를 결과로 주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분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유니티 실전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씬, 진입시 자주 마주치는 케이스가 있죠. 캐릭터, 스테이지, BGM, 플레이어 세이브 데이터를 모두 받아온 뒤에야 게임 화면을 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웨놀로 묶어 로딩 시간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엔터 스테이지 어싱크 메서드를 보면 흐름이 3단계로 깔끔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단계입니다. 10번부터 14번째 줄까지를 보세요. 캐릭터 태스크, 스테이지 태스크, BGM 태스크, 그리고 세이브 태스크를 어웨잇 없이 호출만 합니다. 어웨잇이 없으니까 내 작업이 즉시 동시에 시작되는 거죠. 만약 여기에 어웨잇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시점부터 직렬화되어 버립니다. 비동기 작업을 병렬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어웨잇을 일부러 안 붙이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둘째 단계입니다. 16번 17번째 줄에서 어웨잇 태스크 점 웨놀로 네 태스크를 한 번에 묶어 기다립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의 시간만 지나면 네 작업이 다 같이 통과하죠. 셋째 단계는 19번부터 23번째 줄입니다. 어웨잇이 끝났다는 건 이미 모든 태스크가 완료됐다는 뜻이므로 달리절트로 결과값을 안전하게 꺼내 인스턴시에이트와 같은 메인 스레드 API를 호출합니다. 마지막으로 29번째 줄을 보세요. 어드레서블의 비동기 핸들을 닷태스크 속성으로 표준 태스크로 변환하는 도우미 메서드가 있죠. 어드레서블 위에 일반 C# 비동기 패턴을 그대로 얹을 수 있다는 점이 코드의 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니티 메인 스레드 동기화 콘텍스트는 12CPP인지 모노인지, 어떤 플랫폼인지, 어떤 유니티 버전인지에 따라 동작이 다릅니다. 라이브러리 코드라면 await task.wenol.configure wait pulse로 메인 스레드 복귀를 생략해 성능을 챙기는 선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노 비헤이비어 안에서 await 이후에 transform이나 instantiate 같은 메인 스레드 API를 호출해야 한다면 configure wait pulse를 쓰면 안 됩니다. 메인 스레드로 돌아오지 않아 예외가 날 수 있습니다. 게임 로직 안에서는 기본 동작을 그대로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 다른 유니티 실전 패턴입니다.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여러 후보 서버에 동시에 핑을 날린 뒤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을 골라 접속하는 식으로 사용자 응답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웨네니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픽 패스티스트 서버 어싱크 코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만들고 8번째 줄에서 후보 서버마다 핑 어싱크를 호출하면서 동일한 토큰을 함께 넘깁니다. 이 토큰은 핑 어싱크 내부에서 협조적으로 취소를 감지하는 데 쓰일 거예요. 11번째 줄, await task.wenen이로 모든 핑 태스크 중 가장 먼저 응답한 위너를 받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줄, 위너가 정해졌으니 cts.cancel을 호출해 나머지 핑은 취소합니다. 마지막 15번째 줄에서 위너의 결과를 await으로 받아 반환하죠. 이 패턴의 포인트는 단순히 첫 응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핑을 적극적으로 취소해 네트워크 낭비와 모바일 데이터 요금, 배터리 소모를 막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함정 5가지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여러 태스크가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화면처럼 트라이 캐치로 await 웨놀을 감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줄에서 태스크 A, B, C를 묶고 5번째 줄 캐치에서 exception EX를 받습니다. 그런데 7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여기 들어오는 EX는 첫 번째 예외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2개의 예외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await task.wenol은 여러 태스크가 모두 실패해도 첫 번째 예외만 다시 던지는 동작을 합니다. await이 aggregate exception을 얼래핑하면서 첫 번째 inner exception만 던지는 거죠. 나머지는 게이트키퍼 태스크 안에 살아있지만 우리가 명시적으로 꺼내지 않으면 그대로 유실됩니다. 올바른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task.wenol의 결과를 일단 all이라는 변수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서 그 변수를 await하죠. 만약 예외가 나도 9번째 줄 all.exception.innerExceptionS에는 모든 예외가 aggregate exception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걸 포워치로 순회하면서 debug.log 에러로 모두 출력할 수 있죠. 핵심은 단순합니다. 웨놀이 돌려준 태스크를 변수에 담아두는 것. await이 던지는 예외 객체는 첫 번째 것뿐이지만 태스크 객체의 exception 속성에는 전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는 거죠. 앞서 IL 분석에서 웨놀은
그저 평범한 태스크를 돌려줄 뿐이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반 태스크처럼 변수에 담아두면 모든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동작을 IL로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치블록 내부에서 두 번째 줄 LD로크 0으로 우리가 살려둔 태스크콜 변수를 스택에 올립니다. 세 번째 줄 콜버트로 태스크의 게직셉션 속성을 호출하면 어그리게이트 익셉션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서 다시 게시너 익셉션스를 호출해 모든 이너 익셉션 컬렉션을 얻고 다섯 번째 줄에 포워치 루프로 하나씩 처리합니다. 결국 핵심은 게직셉션 속성 하나입니다. 이 속성이 모든 예외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태스크 변수만 살려두면 IL 한두 줄 차이로 모든 예외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줄 패치 어싱크 워크 태스크와 두 번째 줄 2000밀리초짜리 딜레이 태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줄 await task.whenany로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흔히 빠지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타임아웃이니까 워크 태스크는 자동으로 멈췄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줄 주석이 정확합니다. 워크 태스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우리가 결과를 버려도 그 사이에 자원과 돈을 계속 씁니다. whenany는 어느 하나가 끝났음을 알려줄 뿐 나머지 태스크를 멈추지 않거든요. 네트워크 요청이라면 끝까지 응답을 받으며 그동안 데이터와 배터리를 소모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원을 깔끔하게 정리할까요? 정답은 캔슬레이션 토큰을 결합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 줄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만들면서 생성자의 타임아웃 시간을 넘기면 그 시간이 지난 뒤 자동으로 토큰이 취소 신호를 보냅니다. 일곱 번째 줄 패치 어싱크에 토큰을 넘겨 서버 호출 내부에서 토큰을 협조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줄 만약 시간이 다 되어 토큰이 취소되면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이 발생하고 11번째 줄에서 그것을 타임아웃 익셉션으로 다시 던지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시간을 CTS가 추적하고 시간이 지나면 토큰이 취소 신호를 보내며 패치 어싱크 내부의 HTTP 클라이언트나 유니티 웹 리퀘스트, 우리가 짠 코드가이 토큰을 협조적으로 체크하면서 제대로 자원을 정리한다는 점입니다. 자원 측면에서 훨씬 깔끔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이름이 비슷한 사촌격 메서드들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유니티 UI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작성한 코드를 봅시다. 네 번째 줄에서 비동기 메서드를 호출해 태스크를 받고 다섯 번째 줄에서 task.wait를 호출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동작은 정반대입니다. 다섯 번째 줄의 wait는 현재 스레드를 블로킹합니다. UI 스레드, 즉 유니티 메인 스레드가 그대로 멈추니까 게임 화면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여섯 번째 줄 주석처럼 동기와 컨텍스트가 있는 환경에서는 데드락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패턴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메서드 시그니처를 어싱크 보이드로 바꾸고 네 번째 줄에서 태스크를 await로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 스레드가 양보되어 화면이 멈추지 않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메인 스레드로 돌아와 후속 코드를 실행합니다. 모양은 거의 똑같지만 사용자 경험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헷갈리지 않게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쪽 두 줄 task.wait툴과 task.waitany는 동기 블로킹입니다. UI 스레드나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서 절대 사용 금지죠. 아래쪽 두 줄 await task.whenol과 await task.whenany는 비동기 논블로킹입니다. 권장 패턴이고 우리가 오늘 다룬 도구들이 바로 이 두 가지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동작은 정반대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wait로 시작하는 건 동기, when으로 시작하는 건 비동기. 이 한 줄로 외우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좀 더 미묘합니다. 완료되는 순서대로 결과를 처리하고 싶을 때 자주 등장하는 패턴인데요. 세 번째 줄 while 루프 안에서 여섯 번째 줄처럼 await task.whenany로 가장 먼저 끝난 태스크를 받고 일곱 번째 줄에서 리스트에서 제거하고 결과를 처리합니다.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섯 번째 주석처럼이 코드는 n번 호출되면서 매번 n개 태스크에 새로운 콜백을 등록하기 때문에 on 제곱 복잡도가 됩니다. 작업이 100개라면 컨티뉴에이션 등록과 해제가 약 5,000번 발생하는 셈이죠. 핫패스가 아니더라도 작업수가 많으면 무시 못할 오버헤드입니다. 단넷9에서는 이 패턴을 위한 새 도구가 추가되었습니다. task.whenitch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await 포워치로 task.whenitch 태스크스를 순회하면서 완료된 태스크가 도착하는 순서대로 받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그 태스크를 await의 결과를 처리하죠. 내부적으로 ivalue 태스크 소스를 활용해 on 시간으로 동작합니다. 즉 완료 순서로 처리하는 의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잡도가 n제곱에서 n으로 떨어지는 거죠. 단넷 9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유니티 2022 LTS는 단넷 스탠다드 2.1 기반이라 아직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향후 마이그레이션 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은 메모리와 가비지 컬렉터 이슈입니다. 태스크점 웨놀은 호출할 때마다 게이트키퍼 태스크 객체를 새로 만들고 이건 참조 타입이라 힙에 할당됩니다. 입력 태스크가 iEnumerable이면 내부적으로 배열로 변환되는데 이것도 할당이죠. 제네릭 버전이라면 결과 t 배열도 새로 만들고 각 태스크에 등록되는 컨티뉴에이션 콜백 객체도 매번 생성됩니다. 신 전환이나 로딩처럼 한 번씩 일어나는 작업에서는 이 정도 할당은 사실상 무시할 만합니다. 그러나 업데이트 루프나 맵프레임 호출되는 핫패스에서 매번 웨노를 만들면 가비지 컬렉터 스파이크가 발생하면서 프레임 드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패턴을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메서드 안에서 네 번째 줄처럼 맵프레임 태스크점 웨노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60프레임 게임이라면 1초에 60번씩 게이트키퍼 태스크와 콜백 객체를 새로 만들고 버리는 거죠. 세 번째 줄 주석처럼 이게 바로 가비지 컬렉터 스파이크의 원인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프레임 드롭으로 직결되니 업데이트 안에서 비동기 조합기를 만드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접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핫패스에서는 가능하면 동기 처리로 끝내는 게 가장 단순합니다. 두 번째, 비동기가 꼭 필요하다면 네 번째 주석처럼 한 번만 시작하고 상태를 추적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 펜딩 필드를 두고 여덟 번째 줄에서 펜딩이 비어있거나 이미 완료된 경우에만 열 번째 줄에서 새 웨노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맵프레임 새 객체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비동기 흐름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선택지는 유니티 전용 유니태스크 라이브러리입니다. 태스크 대비 할당이 거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핫패스에서 더 적합하니 게임 코드에서는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번에는 C샵과 단넷 버전별 변화를 정리하겠습니다. 단넷 프레임워크 4.5에서 어싱크 어웨이트와 함께 웨네니가 표준 비동기 조합기로 등장했습니다. 단넷 코어 3.0에서 아이어싱크 이뉴머러블이 도입되면서 웨네니 루프의 대안인 비동기 스트림이 가능해졌고요. 단넷 6부터는 태스크점 웨이터 싱크가 추가되어 타임아웃 패턴의 보일러플레이트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넷 9에서는 태스크점 웨니치가 들어와 완료 순서대로 처리하는 패턴이 ON시간 복잡도로 깔끔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의도를 더 짧고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추가되어 온 셈이죠. 구체적인 비포 애프터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주석처럼 단넷 5 이전 또는 유니티 2022 LTS 같은 단넷 스탠다드 2.1 환경에서의 코드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워크를, 다섯 번째 줄에서 딜레이를 만들고 일곱 번째 줄에서 await task.whenany로 둘 중 먼저 끝난 쪽을 기다린 다음 그 결과를 딜레이와 참조 비교에 분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보일러플레이트가 꽤 있죠. 이것도 그 자체로 멀쩡한 코드지만 더 짧게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넷 6이상 환경에서의 애프터입니다. 네 번째 줄 한 줄로 끝납니다. 패치 어싱크 다드웨이트 어싱크의 타임스팬을 넘기는 것만으로 타임아웃이 자동 처리되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컨티뉴에이션과 타이머를 사용하지만 호출자 코드 입장에서는 whenany 호출과 task.delay 객체 할당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는 IL 레벨에서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위쪽 비포는 whenany 패턴의 IL입니다. 두 번째 줄 task.delay 호출, 세 번째 줄 task.whenany 호출, 그리고 네 번째 줄 CEQ로 참조 비교까지 여러 명령이 등장하죠. 반면 일곱 번째 주석 아래 애프터를 보면 여덟 번째 줄 한 줄 task.waitSync 호출만 남습니다. 호출자 IL이 짧아지고 객체 할당도 줄어드니 가능하면 단넷 6 이상에서는 이 새 API를 쓰는 게 깔끔합니다. 다만 유니티 2022 LTS는 아직 단넷 스탠다드 2.1 기반이라 웨이터싱크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비교는 단넷 9에서 도입된 웨니치입니다. 위쪽 비포는 첫 번째 주석처럼 whenany 루프, on, 제곱, 복잡도입니다. 네 번째 줄의 화일 안에서 여섯 번째 줄의 whenany가 매 반복마다 모든 남은 태스크에 컨티뉴에이션을 다시 등록하는 구조죠. 아래쪽 12번째 주석부터가 애프터입니다. 15번째 줄에서 task.whenany를 await forward로 순회하면 완료되는 순서대로 태스크가 비동기 스트림으로 흘러옵니다. 이게 on 복잡도예요. 유니티가 단넷 스탠다드 2.1 기반인 동안에는 직접 도입은 어렵지만 향후 단넷 9시대로 옮겨가면 표준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다룬 핵심을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웨놀과 웨네니의 의미.
모두 끝날 때까지냐? 가장 먼저 끝나는 하나냐? 둘째, 반환 타입. 웨놀은 입력 순서대로 결과 배열을, 웨네니는 완료된 태스크 객체 자체를 돌려줍니다. 셋째, 순차 대 병렬. 포어치 어잇은 시간이 합산되고, 어웨이트 웨놀은 최대값 시간만 걸립니다. 넷째, 타임아웃. 웨네니의 워크와 태스크.점 딜레이를 함께 넘기거나 닫는 6 이상에서 웨이터 싱크를 사용합니다. 다섯째, 예외 처리. 어웨이트 웨놀은 첫 예외만 던지므로 모든 예외를 보려면 태스크 변수를 살려 exception.점, inner exceptions를 순회해야 합니다. 여섯째, 웨네니 후 정리. 나머지 태스크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니 캔슬레이션 토큰으로 협조적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일곱째, 웨이트 시리즈는 동기 블로킹이라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서 절대 금지입니다. 여덟째, 맵프레임 웨놀은 가비지 컬렉터 스파이크의 원인이니 업데이트 안에서는 피하거나 유닛 태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리뷰 시 한 번씩 점검할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작업이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어웨이트 웨놀로 묶었는지, 결과 배열이 입력 순서를 따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타임아웃이 필요하면 웨네니 플러스 딜레이나 웨이터 싱크를 사용하는지, 여러 태스크가 동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태스크 변수를 살려 exception.점 inner exceptions를 순회하는지, 웨네니 이후 나머지 태스크를 캔슬레이션 토큰으로 정리하는지, 그리고 유니티 UI나 업데이트 코드에서 웨이트나 달리절트, 웨이토를 쓰고 있지 않은지. 이 6항목만 습관처럼 점검하면 비동기 코드의 큰 함정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웨놀과 웨네니는 비동기 코드의 그리고와 또는입니다. 어웨이트 한 번에 작업 한 개씩만 기다리던 한계를 넘어 여러 비동기 작업을 자연스럽게 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